오늘은 이동해야 될 거리가 좀 멀어서 좀 일찍 출근합니다. 오늘은 목포까지 가야 되는 일정이라서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거기서 일 좀 보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출발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망해가는 로더스를 운영하고 있는 맥스입니다. 무역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도 무역 일을 계속 하는데 저는 익숙하게 이제 그 물건을 찾고 공장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건을 들여오는 일을 했는데 이제 주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좀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. 근데 제 생각에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. 사실 지금은 뭐 중국에서 물건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많고 야, 뭐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이거를 뭐 알려드릴 게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,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. 들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 망해가는 회사의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게 없더라고요. 뭐 조그만 창고에서 뭐 매일매일 그거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너무 단조롭고 뭐 어떻게 하면 좀 어, 구독자 수 좀 늘리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중국에서의 경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카메라를 켜고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좀 봤어요.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 물건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.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맞아요.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한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1688이 됐던 알리바바가 됐던 들어가서 이제 소팅을 하시면 회사들이 쭉 나오잖아요. 이렇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물건을 찾으시는데 그게 쭉 찾으면 이제 막 정말 수십 개, 수백 개 공장이 나와요. 그런 모양들, 그러니까 찾으시는 모양의 제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지역을 찾아보는 거예요. 앞에 보면 어차피 영문으로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이 그 같은 글자로 돼 있는 그 지명의 그 공장이 어디에 많이 이렇게 몰려 있다. 거기가 좀 뭐랄까 좀 안정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견적을 받으시잖아요. 연락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보면 업력이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많이 판단들을 하시는데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업체에 들어가 보면 그거와 연계성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냐. 뭐 예를 들어서 도마라고 한번 해볼까요? 도마를 찾는다. 주방용품이 도마를 찾는데 그런 모양으로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생산을 판매를 하고 있다. 거기에 뭐 어디 한 지명이 공통적으로 거기가 많이 그 공장들이 있다.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딱 세팅을 하시고 거기서 업력이 좀 긴 데들을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. 들어가 보면 도마를 난 찾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도마를 팔고 있는데 봤더니 그런 도마를 팔고 있거나 주방용품을 파는 게 아니라 영 생뚱맞은 거를 파는 회사들이
생산하는 회사인데 도마를 팔고 있다. 이러면 거기는 좀 별로예요. 연관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업력이 10년이면 10년 동안 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제 패스하고 그렇게 찾아서 이제 그 업체한테 컨택을 해서 견적을 요청을 하는 거죠. 근데 뭐 업력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크게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좋은 사출 기계가 있다던가 이러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1년 된 회사한테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출이 그 동일한 지역에서 많은 공장들이 그 물건을 생산한다고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건 그 사출물의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마 다른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회사가 그 사출을 개발을 해서 혹은 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그거를 의뢰를 받아서 그거를 수출을 하고 나서 그 남은 거를 그 남아있는 이제 사출 금형을 가지고 물건을 찍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그런 조립하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죠. 그런 제조회사들은 또 그런 것들을 사다가 조립을 하거나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꼭 1년 된 회사다, 3년 된 회사다, 여기는 퀄리티가 좋지 않을 것이다, 가격이 비쌀 것이다, 꼭 그렇지는 않아요. 한 중간 정도 되는 데하고 저렴한데 그런데 샘플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샘플을 받는 방법은 대부분 DHL, FedEx 이런 데를 사용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. 한중 물류만 하는 전문화된 업체들이 있어요. 그런 데들이 보면 작은 거는 물류비가 보통 한 3만 원 정도면 할 거라고요. 그래서 그런 데들을 이용해서 샘플을 좀 받으시면 페덱스나 DHL보다 좋을 것 같고요.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데서 샘플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고 결정된 공장하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그 중국 제품들이 보면 포장지나 그런 패킹 상태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센스 있지는 않아요. 퀄리티가 높지도 않고 설명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패키지도 그렇고 굉장히 좀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. 또 영어로 돼 있는 설명서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걸 사실 우리가 다 영어를 뭐 잘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시고 또 한국 정서에 맞게끔 좀 변화시켜서 개선해서 갖고 오시면 그러면 그것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물건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제품을 한국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. 그 한중간에 그 물류만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. 그런 회사를 통해서 갖고 오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가격적으로. 이게 이제 하나 단점이 있어요. 거기다 물건을 실어서 들어오시면 물건이 잘못됐을 때 물건이 백십이 안 됩니다. 반품이 안 됩니다. 그 이유는 그 중국 측에서 중국 그 현지에서 물건을 실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면장을 끊는데 그 면장의 제품명이 우리가 갖고 오는 제품명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백십이 안 됩니다. 환품을 할 수밖에 없다. 환품을 해야 되는데 보낼 때 면장이 안 맞기 때문에 물건이 다시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서 그냥 수출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세, 부가세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되죠.
뭐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. 계약서나 이런 걸 쓰더라도 그거를 다 지켜주지 못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잘못됐어요. 그러면 당연히 한국 정서에는 그 물건에 대한 운송비와 모든 재반 비용들을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거를 반품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제품을 우리한테 보내줄 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다 거기서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. 중국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물건을 보내주면 내가 새 제품은 줄게. 나머지 비용들은 나는 책임지지 못해.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물류비나 이런 것들은 내가 낼게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그다음에 뭐 중국에 뭐 야, 도둑놈이다,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워낙 큽니다. 비용이 워낙 크고 그렇게 물건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갖고 오는 물건들이 보면 그게 양이 많지도 않아요. 그리고 뭐 대부분 금액들이 보면 뭐 글쎄요 1,000만 원, 2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그 물건을 반품을 받게 되면 그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, 또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또 들어가야 될 비용들, 정말 그 비용들이 몇백만 원 되거든요. 근데 아시겠지만 제조업자들의 수익이라는 게 뭐 50%, 60% 남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고 정말 서로 그 체크해야 될 부분, 서로 체크를 좀 해야 돼요. 그것만이 불상사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드린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던 그 같은 지역,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제품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다. 그다음에 그런 업력 보시고 그 업력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업력이 짧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 제가 그런 공장들 많이 봤어요. 업력이 짧은데 처음에 돈 투자를 잘해서 깔끔한 공장, 그다음에 현대화된 설비를 가지고 하는 공장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업력이 짧다고 해서 배제하지 마시고 그런 공장들도 견적을 좀 받아보시면.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업력이 길다, 업력이 오래됐다, 베스트죠. 근데 또 이런 데들은 관리 체계가 또 좀 다른 데 비해서 좋다 보니까 좀 비쌀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업력이 길고 관리 포인트가 많아서 조금 제품이 안정화가 돼 있는 회사구나.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비싸구나. 내가 그러면 샘플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업력이 긴데 이런 제품이고, 업력이 조금 짧은데 이 제품이 왔는데, 거의 비슷하네? 그러면, 당연히 좀 저렴한 데로 가는 거죠. 그렇게 판단을 해서 차근차근 짚어가시면서 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,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서없이 정말 얘기를 했는데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번에는 그 중국 공장들 얘기 조금 더 해보고 싶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계획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런 생산하는 거나 거기 있는 제품들을 직접 화면에 담아서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출장 때 찍는 것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, 저희가 문더스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.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주문을 하고 나와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주문을 마치고 이제 용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됐습니다. 계산구가 반겨주네요.